자, 여기까지 이제 군사는 점검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제 호남선과 저기 전라선에 모이는 장소인 익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익산 갑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익산 갑지역, 사실 익산 갑지역은 누구 한 분이 빠져 계세요. 네, 이변이 있었죠. 삼선 의원께서 예. 자리를 비우시고 계시는데, 현역 지금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좀 안 계셔서 예. 서운하긴 하지만 빼고 좀 계산 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익산 갑지역에는 우리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후보들이 나왔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먼저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익산 갑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수웅 후보가 69.2%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김경환 후보는 3.1, 민생당 고상진 후보 4.9, 민생당의 황세현 후보는 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중당의 전권희 후보는 2.1,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순조 후보와 최영수 후보는 0.5%씩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8.6%, 미래통합당 4.4%, 민생당 3.2%, 정의당 9%로 후보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비례대표에 투표할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50%, 정의당이 13%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일부가 정의당과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갑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KTX 역세권 확대 개발을 꼽았고 식품산업 발전과 환경대책 강화, 공공기관 유치, 백제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자, 익산에 갑자기 저희 이쪽 전주가 중심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김수흥 후보 대체 누굽니까? 저도 사실은 물론 뭐 알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인물입니다. 김수흥 후보가 이춘석 삼선 의원을 꺾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따냈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 후보들이 보이질 않아요. 거의 지금 저희가 오늘 6개 선거구를 준비하면서 유일하게 첫 장에 딱 한 장으로 표현한 게 여기 하나입니다. 익산시 갑 69.2%. 너무나 놀라운 비교를 뭐 할 수 없을 대상인데. 정도로 예, 오늘 자, 김수흥 후보 어떻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이 김수흥 후보는 국회 그 사무차장을 역임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그 차관급 자리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굉장히 정말 요직인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김수흥이죠. 이 후보를 만나서 좀 다른 쪽 사람들과 연계를 내지는 뭐 하여튼 이런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처리되게 되면 반드시 이분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부탁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렇습니다. 또 후문인데요. 이거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당내에서 오히려 러브콜을 지금 이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지금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좋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는 정말 중앙정치에서도 굉장한 역량을 보여줬었던 그 걸출한 이춘석이라고 하는 의원이 지금 현행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컷오프가 지금 되게 되고 이분이 지금 단독으로 올라와서 놓고 보니 사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 경쟁자가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죠. 김수흥 후보 이춘석 의원하고 이제 관계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산에서는 사실은 이춘석 후보가 3선을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스톱 쳐서 딴 것도 아니고 그러죠. 여러 개 싸움치기를 옛날에 해서 딴 것도 아니고 3선 의원인데 혹시 뭐 취재 중에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춘석 후보가 중앙당에서
역할도 하잖아요. 기재위원장 그럼요. 뭐 이런 예. 것들도 하고 예. 사무총장도 예.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결국 경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익산 지역에서 좀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 취재를 빨리 해보면 바뀌죠, 빨리. 예, 중진들이 지금까지 익산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냐라는 좀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익산 갑의 장전마을이 이제 이쪽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장전마을 그 취재를 갔을 때, 그 이춘석 의원이 같이 왔었어요. 송화진 도지사가 이제 사과를 하는 자리에. 근데 오히려 송화진 도지사보다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질타가 더 많더라고요. 예, 저기 지역민들이 올라가서 전화를 안 받으셨구만, 했을 계속 때 전화를 안 연락을 안 받고 이런 것들의 서운함이 계속 쌓였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그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큰 패착이 있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조직력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인사 자리에 대한 인사를 안 했어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이 손톱 밑에 가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손톱 밑에 들어있는 가시는 굉장히 나를 갖다가 자극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빼내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그런 건데 아마 그걸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장전마을이랄지 뭐 낭산이랄지 뭐 이런 쪽의 그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손톱 밑에 가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정말 큰 문제였고 아마 우리 MBC에서도 몇 차례 심층으로 거기를 지금 그럼요. 취재도 했었던 예, 적이 예.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또 모았던 곳이 바로 또 장전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분이 그 아픔을 갖다가 잘 좀 헤아려서 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정말 내 몸을 던져서 내가 정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아마 그게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사실은 3선이 아니라 7선도 어느 순간에도 그렇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정말 결국엔 밑에 지역을 잘 돌보지 못한 부분들, 그게 그 책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익산 뭐 갑 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워낙 표 차이가 많이 나서 나머지 부분 후보들도 잠시만 보고 넘어가 보면 우리 민생당의 고상진 후보와 황세현 후보는 아직 현재 예. 아직 저희가 안 됐어요. 결정되지 공천이 않았나 봐요. 결정이 안 돼 예. 있고 두 후보가 나와 있는데 뭐 4.9%, 1%를 보이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 여론조사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미래통합당에 또 한 후보가 나와 있어요. 김경환 후보. 김경환 후보는 뭐 도당위원장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여권 시절에 뭐 감사도 좀 가셨던 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익산시 갑으로 또 나오셨네요. 물론 뭐 저희 가깝게 나오신- 지역적으로는 뭐 전에 지금 그 서남대학교 총장으로도 잠시 또 와 그렇죠. 있었었잖아요. 네. 예. 네. 예, 민중당에서도 전권희 후보, 민중당에서도 사실은 거의 유일한 후보시죠? 네, 네. 네, 민중당 후보신데 생각보다 많이 표수가 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까지 김수흥 쉽게. 후보와 관련지어서는 뭐 또 아시다시피 지금 그 황세현 후보 측에서 아까 지금 말씀을 하시긴 갑자기 생각이 네네네네. 나는데 네. 그 후보 측에서 신천지와 관련해서 지금 예. 또 아픈 손가락. 예, 그걸 또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집요하게 지금 그거에 그 점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일단 뭐 나머지 일단은 저도 뭐 도당 관계자한테 들은 것으로는 사실은 김수흥 후보에게 도당 홍보국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딱 자르셨다고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은 방법은 없고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받아줄 만한 후보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민생당 후보들이 빨리 좀 결정돼서 어떤 이런 그 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예. 지역민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